자, 우리 오늘 진도 다 나갈 건데 일단 저번에 숙제가 파트 1에 지난번에 다 나간 거까지였거든? 그치? 나 파트 1은 답도 줬잖아, 그치? 자, 채점. 답지를 안 가져왔어요. 이다. 그러면 다음번에 답을 집에 불러줄게. 답지가 있으니까 집에서 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좀 질문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답은 불러줄게. 그러면 자, 얘들아, 전체적으로 답을 불러줄게. 일단 321쪽 이거는 318쪽 여기 혹시 풀었니 우리? 네, 여기 했어요. 그러면 321쪽. 자, 여기 답 볼게. 321쪽 1번에 OXX, 2번에 기억은 열에너지 Q1, 니은은 1W, 디귿은 열에너지 Q2. 그냥 Q1W, Q2라고 해도 돼. 자, 2번은 Q1분의 W 곱하기 100. 3번에 20%. 자, 4번에 1번에 B, 2번에 B, 5번에 X55, 6번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 322쪽 1번에 답만 부를게. 232, 513. 323쪽 334, 52, 10kJ 3. 그 다음에 324쪽 34, 5, 17번에 에너지 전환 시 생성 혹은 소멸되진 않고 총량은 일정하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되겠어. 자, 18번에 1번에 72%, 2번에 28%. 자, 그 다음에 325쪽 44115. 그 다음에 328, 29는 화학 선생님이 불러주실 거고, 330쪽 9번부터 3353, 그리고 331쪽에 514, 321. 그 다음에 333쪽에 자, 5번에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융해돼서 빙하 면적이 감소하여 반사율이 감소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융해되어 빙하 면적이 감소하여 반사율이 감소됐다. 여기 한 번이 안 했어? 몰랐어요. 둘 다. 그럼 이건 일단은 넘어갈게. 집에 답지가 있으니 숙제를 해서 실적까지 해와.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9쪽 5x5,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3번에 x55 순서가, 4번에 3, 5번에 자석 전자기 유도, 6번에 발전기 그 빈칸, 7번에 기억, 디귿, 니은. 그 다음에 343쪽에 숙제가 몇 쪽까지였어요, 정확히? 353쪽까지. 아, 거기까지였어요? 비어 보인다? 뒤에 안 했는데 태양 에너지. 다음 뭐야. 아니, 죄송합니다. 정말 이럴래? 다음번에 평일 올 때까지 다 해요. 알았어. 이거 숙제가 이 책을 끝내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파트 1, 2, 3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은 일단 진도 다 나갈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파트 2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일 거야. 진도 다 끝날 거니까. 준석이 너는 지질시대 저번에 했잖아, 그치? 그치? 넌 거기 이번엔 범위 아니지?
아니지? 좀 들어오긴 했어요. 지질시대 또 들어가? 아 근데 그 뒤에 진화가 들어가. 진화가 들어가지, 그치? 네, 연관돼서 들어가는 거지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아, 오케이. 그 시험 있어. 그리고 현수는 지질시대에도 들어가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따 설명할 거고, 신은의 지질시대 들어가? 모르겠어요. 관심 좀. 본인을 안 알려줬어요. 아직도? 근데 배우진 않긴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아직도? 네. 성칸브리아데 이거 안 했어? 네. 모르겠어요. 창현이는 들어가? 저번에 봤어요. 지질시대는 봤어? 지나만 하는데. 그래? 그럼 현수 너는 지질시대 봤어? 네, 봤어요. 그럼 그 설명 안 해도 되나 오늘? 왁스트로마 돌라리 했어? 네, 했어요. 그러면 신은에도 어쩜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신은에는 그거 들어가면 그냥 따로 보자. 알았지? 오케이. 그냥 외우면 되는 거 다 외우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야 빨리 외워지긴 하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354쪽. 창현이 숙제했지? 창현이 숙제하고. 그러면 이렇게 할게. 진도를 먼저 나가고 그리고 질문 받을게, 창현아. 자, 354쪽. 자, 지구환경과 신재생 에너지, 이제 계속 에너지의 연장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제 뭐 딱히 기술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자연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주로 이용했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드디어 증기기관 발명하면서, 자, 증기기관이 이제 일종의 열기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열에너지를 가지고 역학적 일을 뽑아내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열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이때 뭐를 이용했냐면 화석 연료들을 이용하게 되지.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화석 연료를 주 연료로 사용하게 되고 사실은 그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자, 이 화석 연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석탄,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자, 석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양치식물들, 얘네들이 엄청 번성을 하다가 땅속으로 매몰이 돼. 그리고 열과 압력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아서 현재와 같이 성질이 변해서 석탄이 된 거야.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속에 주로 살던 미생물이라든지 뭐 플랑크톤 이런 애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퇴적층에 차곡차곡 퇴적이 돼. 그렇게 해서 얘도 오랜 시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현재와 같이 성질이 변하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화석연료야. 얘네는 기본적으로 원소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이거든. 탄소와 수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들을 우리가 연소를 시키면 얘가 이제 연소한다는 게 산소 기체랑 결합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그리고 CH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뭐 이산화질소, 뭐 일산화황, 이산화황 이러한 물질들도 이제 막 방출하게 되겠지. 자, 얘네들은 문제점이 있어. 일단은 첫 번째로 얘네를 연소를 시키게 되면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이때 빠져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증기 이런 애들은 심지어 온실기체이기도 해. 그래서 온실효과가 과도하게 일어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매장량이 한정적이야. 그래서 막 영구적으로 우리가 펑펑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지역이 또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얘가 어떤 국가 간의 마찰이라던가 어떤 오일값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 자, 하지만 이 매장량 문제는 이제 최근에 셰일가스를 그 시추해내는 방법을 미국에서 더 발달을 시킴으로써 셰일가스 시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돼서 매장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과거의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습곡에서 솟아있는 부분을 배사라고 하는데 배사 구조의 천연가스하고 이제 석유가 이렇게 고여있는 형태라서 그냥 위에서 뚫어가지고 얘를 뽑아내면 되는데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셰일층에 곳곳에 그 천연가스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세로로 시추할 수가 없어서 그 시추관을 그 셰일층에 가로로 꼽아가지고 얘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지금 더 발달했대.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됐지만 걔가 이렇게 세로를 시추하던 시절보다는 좀 더 환경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다라고는 해요. 자, 그래서 화석연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점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자, 이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결합된 용어야. 자, 신에너지는 몇 종 안 돼. 거기 보면은 수소, 그리고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및 가스화 에너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얘네는 사실 다 화석연료로부터 연료를 조금 청정화해서 뽑아낸 거야. 그런데 반면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 봐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이거는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에너지지. 그래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름을 재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연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이다. 그래서 계속 재생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장점이 있어. 일단 환경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거의 없어. 자, 그리고 화석연료와 같은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고 그 다음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단점은 아직 얘네들을 이용하는 설비가 많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설비들을 다 또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화력발전보다 좀 효율이 낮아. 연료선지 정도나 좀 효율이 높지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효율이 낮은 편이야.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뭐 폐기물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둘 다 상당히 유사한데 폐기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 이제 그런 것들을 연료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 연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뭐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연료 많이 필요로 하잖아. 그런데 공급할 수 있고 그 다음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살던 생물들이 조금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죽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썩게 되면은 그때 메테인 가스가 되게 많이 발생해. 이 메테인 가스가 사실 이 지구 온난화 온실기체 중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이 높은 온실기체고 그래서 무작정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걸 우리가 만약에 포집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걔를 역시 연소시켜가지고 열에너지를 원하는 곳에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현재 화석연료를 대체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 핵발전. 자, 얘를 핵발전이라고도 하고 원자력 발전이라고도 하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도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 원자력 발전은 효율이 되게 높은 편이고 또 화력 발전에 비해서는 뭐 연료비라든가 이런 게 훨씬 적게 들고 아직까지는 매장량도 더 많기 때문에 유용하긴 하죠. 얘는 바로 핵 분열을 이용한 거야. 원래 이 핵 분열의 원리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원래 원자 폭탄을 개발하려고 해서 나오게 된 원리지. 자, 어떤 식이냐면 독일의 오토한이라는 과학자가 알아낸 건데 92번 우라늄 원소. 자, 92번 우라늄 원소가 천연 원소 중에 마지막 원소야. 근데 원래 이 원자 번호가 84번을 넘게 되면 원자 핵이 그리 안정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럼 얘는 지금 84번 넘었으니까 별로 안정하지 않겠지. 그리고 이런 우라늄에는 92번 우라늄 원소도 사실 한 종류만 있는 거 아니야. 걔네들 우리가 무슨 원소라고 했냐면 동위 원소라고 하지. 수소도 세 종류가 있잖아. 우라늄도 세 종류가 있어. 그 질량수가 2, 3, 4인에도 있고 걔 2, 3, 4 우라늄 2, 3, 5인에도 있고 2, 3, 8인에도 있어. 이 중에 자연계에 제일 많은 건 누굴까? 238. 자연계에 제일 많은 건 238. 얘가 거의 99.3%. 그리고 이제 235 우라늄이 한 0.7%. 그리고 얘는 거의 없는 수준이야. 그런데 핵분열을 하는 우라늄은 바로 235 우라늄이야. 자, 그래서 235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일단 얘를 분열시키려고 했었어. 오토한이라는 과학자가. 얘를 분열하기 위해서 원래도 좀 불안정하지만 약간 에너지를 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입자를 넣을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입자를 넣으려면 이제 작은 입자가 될 텐데 전자 아니면 중성자 아니면 양성자일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정도 중성자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긴 했었어. 왜냐면 양성자라면 자 얘가 우라늄 핵이야 핵. 핵이면 양성자,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전기적으로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 플러스 전기. 그럼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기인 양성자를 입사시키면 얘가 여기까지 가지를 못할걸?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접근을 했다 멀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일단 분열시키기가 어려울 거고. 전자 같은 경우에도 얘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니까 서로 좋아하잖아. 그래서 분열시키기보다는 그냥 아예 합쳐버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전기적 성질이 없는 뉴트론, 중성자를 생각했는데 실제로 맞아 들어간 거야. 그래서 중성자를 여기다 입사를 시키는데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얘를 쪼개는 거니까 중성자의 에너지가 되게 커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오히려 중성자가 되게 느려야 돼. 자, 중성자는 전하량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는 전하량 없어서 0 집어넣고 얘가 원자번호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질량수를 집어넣는데 이 질량수는 양성자수 1 그리고 중성자수 1로 치거든. 이거 중성자 하나니까 그냥 1인 거야. 사실 이 핵 반응식이 원래 통합과학 과정은 아니기는 해. 물 원의 과정이니까 그냥 들러. 근데 학교에서 했으면 좀 알아두고요. 자, 이 중성자를 되게 느린 애를 입사시켜야 돼. 그래서 걔를 우리가 저속 중성자 혹은 열 중성자라고 해. 고속 중성자 빠른 애를 입사시키면 얘가 그 중성자를 포획하지를 못해. 근데 느린 애를 입사시키면 얘가 그 중성자를 이렇게 포획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 우라늄 핵이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중성자 하나를 이렇게 느리게 입사를 시키는 거지. 그럼 얘가 포획을 해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우라늄은 우라늄이야. 왜냐면 얘는 전기적 성질이 없기 때문에 전하량은 더해봤자 똑같이 90이거든. 결국 이 원자 번호를 결정짓는 것은 양성자수이기 때문에 양성자수가 늘어난 건 아니잖아. 그런데 236 우라늄이 된 거야. 근데 봐봐, 얘가 원래부터 좀 불안정한데 얘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불안정한 거를 얘가 좀 극대화시켜줘. 그래서 들어가서 이 또